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빅로컬 빅펄스 프로젝트의 활동으로서 유튜브 콘텐츠를 최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선글라스 한번 껴봤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TK 통합입니다. 사실 2020년 대구 민주시민 포럼 네 번째 행사로서 특별 간담회 형태로 12월 25일 날 행사가 예정 중이었으나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무기한 이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서 여기 사회자분, 그 다음에 패널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패널 5번째, 5번째로 초대가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초대가 됐는데 집행부 행사 진행 측에서는 반대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반대론자로 왜 분류되어 있는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날 만약 행사를 했다면 어떤 토론 내용을 할 것인가, 반대의 입장에서 어떠한 논리를 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오늘 유튜브로 이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찾아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런 그 입장이 있겠죠. 행정통합 강하게서 X축에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행정통합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입장. 그다음에 추진 속도 Y축에 있죠. 추진 속도의 Y축에서 추진 속도를 빠르게 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 전망을 지닌 10년주의자들이 이제 뭡니까 행정통합을 우리가 빠르게 가고 속도를 쉬면서 빠르게 가고 행정통합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커다란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과 실리를 지켜보는 관망주의자들이 그룹이 있겠죠. 행정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지만 추진 속도에 있어서는 낙관적 전망진 신년주의자보다는 추진 속도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 두 그룹이 상당 부분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고 나서는 이러한 그 상황과 실리를 지켜본 관망주의자 그룹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계론자, 행정통합 이걸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입장이죠. 비판적인 입장을 하고 있고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실을 진 회의론자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컨대 매우 긍정, 그다음에 매우 반대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식을 지인해는 매우 반대 그룹이 될 거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 반대 그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낙관적 전형을 지는 신념주의자들은 매우 긍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망주의자는 긍정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겁내지 말라고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겁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여튼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행정 통합의 긍정론, 찬성론자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규모의 경제다. 그렇죠? More is different. 그러니까 많아지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두 개가 합치면 인구수도 그렇죠. 500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국토도 넓어지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서 이것을 얘기하고 싶네요.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속도의 경제입니다. 그렇죠? 이 속도의 경제 논리는 사실 인터넷과 함께 나온 지가 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속도의 경제도 아니에요. 초속도의 경제죠. 초연결 시대 속도의 경제. 그래서 속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면 오히려 작아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속도의 경제 시대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혁신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국가 혁신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서울과 연계되어 있는 경기도 그래서 전체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대우 경북이 통합을 해서 그만큼의 덩치를 키워야 된다. 대우 경북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께는 남북권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러한 NIS 중심의 수도권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야기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서울은 실리콘밸리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작아. 다시 말해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 그렇죠?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는 서울도 하나의 노드일 뿐이죠. 그래서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본다면 우리가 대구도 하나의 노드가 되는 것이고 경북도 하나의 노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NIS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만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서울도 글로벌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노드에 불과하다면 서울과 경기를 만약에 뭉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서울과 경기를 합치는 것은 찬성론자는 또 다른 얘기다. 자, 서울 경기만 뭉쳐도 되겠냐? 대전까지 합치자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그 측면에서 어떤 분열이 된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 이야기까지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NIS냐 아니면 GIS냐 저는 이제 이런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대우 경북이 하나의 도시로서 하나의 지역으로서 속도의 경제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큰 정부를 가자. 대구 경북 그렇죠. 큰 정부로 가자라는 게 합치면 큰 정부. 근데 이 큰 정부의 논리를 들어보면 편제만 변경하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편제만 변경. 그래서 편제만 변경해서 일단은 그렇죠. 경북도청이 가지는 기능도 그대로 있고 대구시청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그대로 있지 편제만 변경하자라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어 뭡니까 커다란 조직도만 이렇게 일단은 형식적으로 바꿔자라는 거 실질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런 논의보다는 차라리 작은 정부로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합니까? 숫자도 대폭 줄이고 개혁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대구 경북에 대학도 너무 많습니다. 영남대학이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경산 지역에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남대학도 있고 대구대학도 있고 대구 카톨릭대학도 있고요. 대구 한의대학도 있고요. 4년제 대학만 해도 그렇죠? 뭡니까? 여러 대학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우 경북이 통합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아젠다를 가지고서 대우 경북을 새 부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의 큰 정부 논의는 편제만 변경하자라고 하는 너무 수동적 입장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통합을 통해서 만들고 공무원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같은 교수도 필요하다면 개혁을 하고 개혁적인 어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가야 되는 게 오히려 맞을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1, 2, 3번하고는 다르게 별표를 해놨는데요. 또 하나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통합에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합치면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큰 혜택을 지금보다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좀 큰 맥락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 낙수 효과가 맞느냐? 직수 효과, 낙수 효과라는 것은 중간에 뭡니까 한번 떨어뜨려서 툭툭툭툭툭 물이 내려오듯이 뭡니까 위에서 돈을 쓰면 툭툭툭툭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돼서 내려오는 것이죠. 직수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부 보조금처럼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한 번에 쫙 개인한테 뭡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개인한테 뭡니까 신용카드 같은 걸 한 번에 쫙 보내주는 게 직수 효과입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직수 효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편다면 이 낙수 효과에 생각을 해서 하는 이러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 또한 맞는 것이냐라고 또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공론화위원장이시는 제가 존경하는 김태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도지사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렇죠. 시민들의 뜻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손으로 결정한다. 아주 그러니까 저는 대찬성인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대구 경북의 통합 이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정치인 어떻게 시도 지사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물어붙이는 그 어떤 혁신의 아젠다, 혁신의 의제를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편제만 변경하는 이런 거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런 입장, 그렇죠. 저는 차라리 희생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 차라리 맞는 것 같습니다. GIS 글로벌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대우 경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합치는 것이 많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커져가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속도의 경제에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의 민영방송인 TBC에서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와 공동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론조사 분석은 많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많지 않았는데요. 특히 빅데이터 분석 가운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행하는 온라인 댓글을 가지고서 분석한 경우는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빅데이터 분석들은 대부분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지금 영남대 사이버 감성 연구소와 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뉴스로도 몇 번 나가고, 박한우 교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 있고, TBC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님을 모시고서 또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이 뉴스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댓글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는 조금은 줄어들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TBC 행사에서 이러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그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긴다. 그러니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댓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렇죠, 우호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이고 평가적인 정보분이 더 많이 확산이 되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공유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여론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온라인상에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또다시 이제 그러나 부정적이고 평가적인 이런 목소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더 확산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만약 긍정적인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2배 정도 많았다면, 부정적인 목소리가 2배 정도 많은 이런 온라인상의 이 현상은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다시 침투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것에 대해서 잘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 경북 행정통합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시민 목소리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통합의 진행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실태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혹은 적용 가능한 대응안 도출, 그렇죠,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댓글들을 보면 대구 경북 시도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많이 이제 글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바라보는 전국적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주, 이 전국적 시각 또한 잘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출범 전과 후를 비교해서 시기별로 그 흐름을 종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제 우리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어떤 측면을 생각해야 되느냐? 컬렉티브에서 커넥티브로 전환해야 됩니다. 컬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집합적, 집단적이죠. 커넥티브라고 하는 것은 연결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 공중, 그냥 저런 게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공론의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보 공중,
각각의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토론하는 정보 공중, 인포드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가 가능합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그래서 차원판의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하위 주제를 다양화해서 계층별로 맞춤 설득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근데 이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 행정통합 의미망을 구성한 단어쌍이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죠. 왜? 왜 해야 돼? 왜? 다시 말해서 why 통합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무작위한 대화는 온라인 공간의 난상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도 해당 분야 인정을 받는 공론이자 다시 말해서 공론한 위원회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이 배경 지식의 난이도가 높아요. 되게 쉬워서 쉬운 주제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배경 지식의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사실은 이건요. 그래서 시도민은 애초에 가설적 입장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개념 학습을 하고, 그래서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개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최소한만을 변경하는 기납적 추론 과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 처리하는 그러한 주체입니다. 인간을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입장이 갑자기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서고 찬성해서 반대로 갑자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개념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계별로 최소한만을 변경하는 기납적 추론 과정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것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의 의미론적인 연결도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감성의 격하도 어떻습니까?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사람들이 뭡니까? 인신공격하는 거죠. 외모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가족까지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아주 그렇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감성의 격하도 막 조롱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감성의 격하도를 낮추는 정책 홍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좌파다, 우파다, 그렇죠. 업종에서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막무가내로, 무작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감성의 격하도를 낮추는 정책 홍보가 요구되죠. 행정통합의 내용과 절차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 인지적인 프레임이 중요한 그 인지적 프레임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 홍보에서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올드 미디어죠. 신문, 잡지, 그렇죠. 방송, 그렇죠. 출판물, 뉴스레터 좋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레거시 미디어는 특히나 우리가 고령화 사회, 장년층이 많은 사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또 레거시 미디어의 장점은 콘텐츠 도달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상파만 보는, KBS만 보는, MBC만 보는, TBC만 보는, 또 케이블만 보고 있는 그렇죠. 이런 콘텐츠를 딱 도달하는 누가 이 콘텐츠를 보는지 우리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타겟 오디언스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는 콘텐츠 도달 가능성이 높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소셜 미디어를 접근하면 관계의 전환 가능성이 빠르게 생깁니다. 관계 전환 가능성이 뭐죠? 찬성의 입장이 좀 더 적극적 찬성이고 개인의 찬성에 넘어서 주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찬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 입장이 뭡니까? 슬슬 신중론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간막론으로 바꿔볼까? 그렇죠. 신중론 경계론자에서 간막론으로 바꿔볼까? 간막론에서 뭡니까? 낙관론으로 바꿔볼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의 전환 가서. 그래서 현재는 전략이 모호답니다. 보완을 하면 어떻게 매개하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시도민에서 뭡니까? 우리는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성의 격하도록 막 접근하세요. 국민 개개인한테 채널, 오프라인 행사, 레거시 미디어에서 온라인 이벤트, 인플루언서 중심으로도 또 가야 되는. 현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완이죠. 효과, 계층별 내용의 도달 가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가 관계 전환과 무작위 확산으로서 티핑 포인트를 이제 유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반대론자로서 이제 오늘 토론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 토론이 무기한 연기되기는 했지만은 제가 한번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대론자일까? 글쎄 지금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일단은 중도로 해놓겠습니다.
여하튼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특히 소셜 댓글 분석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 그러한 그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통합론에 비교해서 반대론도 그러니까 장점과 또 반대론의 논리적 근거도 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우 교수였습니다.